이 정치인 다 되셨다. 박정 의원의 분석이 흥미로운데 한덕수 총리가 이 주변 관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과 좀 방금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출설이 제기되자 초반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라고 했는데 어제는 주변 참모에게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자, 또 굵직한 이 큰 선거를 진두지휘해 보셨던 김영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여지가 열린 겁니까? 이제 그랬을 수도 있죠. 한 번도 그 한덕수 총리가 살아오면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신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네. 그리고 또 그 뒤로 이어서 상당히 이제 관세가 막 낮아지면서 정 씨의 사이드카가 발동됐잖아요. 5%가 올라가고 그게 꼭 뭐 한덕수 총리 때문 아니겠습니다만은 국내 정시도 반응을 하고 네네. 또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번 통상 미국의 압력에 있어서 내가 일정 정도 이러한 그 한국을 대표해서 트럼프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생각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가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두 정상이 통화를 할 때도 미국 현지에서는 이 한미 간의 어떤 협상이 네. 물 밑과 물 위에서 진행 중인데 네. 두 정상의 이제 통화 이후에 협상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다 뭐 이런 보도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뭐 그런 의도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타이밍상 그걸 우리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좀 예우하면서 네네.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하자 이렇게 10% 이하로 유예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조금 업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고민 중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아마 예의상 뭐 저는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 다음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나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조금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공관위원회 이번이 한덕수 총리가 리스크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룸을 전혀 안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사람 줄여서 그다음에 바로 두 사람으로 한다.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분은 그런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못할 걸요.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당장 또 황우려 위원장도 네. 이번 주 중에 결과를 내라. 네. 옛날에는 한교안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례 입학 소위 네, 어드밴티지를 주는 특혜 전형. 네, 특혜 전형이 있었거든요. 패스트 트랙이죠. 네. 근데 패스트 트랙 특혜 전형 없다 이렇게 완전히 쌩까는 그렇군요. 분위기거든. 그러면 방송 중에 뭐냐? 쌩깐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배제하는 그래서 분위기다. 아니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럼 당에서 어떤 생각으로 저런 일을 되지도 않은 일에 저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총리의 답변을 보니까 열린 결말 같은데 당의 공관위의 룰을 보면 여지는 또 없어 보이고 알쏭달쏭.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한덕수 그럼 대행에 대한 이 국민적인 기대감은 어떨지 이 여론조사가 오늘 마침 발표됐는데 MBS 여론조사죠? 함께 보시죠. 자, 한덕수 대행이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한 대행이 국정 운영하면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56%, 잘 못할 것이다는 37%.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이 한 대행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라고 압도적이죠. 56%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 선언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 볼까요? 보수층에서는 80%가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라는 80%면 요즘 이 80%의 응답률은 처음 봅니다. 굉장한 지지를 보냈고요. 중도에서도 52%, 과반이 넘어요.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 양쪽 모두에서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신뢰감과 지지가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법적으로 양태종 변호사님, 야당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할지 말지 또 탄핵을 시킬지
말지를 지금 고민 중이잖아요. 네. 법적으로 만약에 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한대행은 총리를 사표내고 권한대행을 사표내고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됩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이제 탄핵안이 소추가 됐다고 해서 그 공무원으로서의 뭐 지위가 다 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이제 30일 이내에만 공직자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대선 출마의 제한 자체는 없지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탄핵으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국정을 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60일도 안 남은 대선을 잘 이제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있는 분인데 본인이 그 책임자께서 사퇴를 하고 본인이 이후 선수로 뛴다,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고요. 사실 뭐 한덕수 대행은 이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이런 탄핵 사태 그리고 뭐 비상계엄이나 내란 혐의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서 출마를 한다? 그건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탄핵을 발의해도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대선 출마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헌재 결론이 만약에 안 나오면 한대행이 이번에는 대선에 안 나올 경우, 아까는 이제 나올 경우, 안 나올 경우 헌재가 탄핵안에 대해서 판단을 안 내리면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한대행이 그럼 총리입니까? 그러진 않죠. 이제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정적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바로 바뀌는 거죠. 이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 그거보다도 지금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설사 되셨다고 하더라도 내란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이라든가 뭐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대행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도 내란죄로 계속 재판을 받고 처벌이 되시게 되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건 내란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예 헌법 규정에 내란 외환 같은 경우에는 소추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랑은 다르죠. 이재명 대표가 내란죄로 지금 한덕수 총리도 기소된 겁니까? 아마 다른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이라도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고발이 있습니다. 됐지만 기소는 안 된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게 아마 이제 김구식 교수님. 예, 황운하 의원 전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기소돼 가지고 판결이 나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을 때는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네네. 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리 전에 공무원이 자진 사표를 내면 퇴직금을 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되지 않는데 황운하 의원의 전례를 따져보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사표를 낸 순간 출마 자격은 생깁니다. 나와서 당선되고 또 적용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황이 가정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재탄핵을 했다. 네. 그럼 제일 깔끔한 것은 재탄핵하면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하기 전에 사퇴를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되겠군요. 가장 깔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덕수 대행이 엊그저께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오히려 민주당의 재탄핵을 유도해서 사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핵안을 올려서 발의해서 투표하기 전에 사퇴를 해버리면 깔끔하게 출마할 자격이 생기고 명분도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안이 가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결되면 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복잡한 상황이 되고 그때는 애매해지겠군요. 사실은 출마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 되긴 되죠. 그래서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을 한 번 더 시키는 게, 탄핵을 한 번 더 먹이는 게 오히려 지금 한 총리를 더 띄워주는 건 아니냐라는 고민도 민주당 내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또 우리 박정호 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여당 일각 안팎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남 지역에는요, 당내 의원 108명 중 30명 정도가 한대행 지지 뜻을 밝혔다. 이거 대단한 규모인데 이미 현역 의원 30명이 뭉쳐있다? 한대행으로? 물론 저 중에는 이른바 양다리 내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3다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의 후보에 걸쳐놓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야 이제 구체적이 되면 정리가 되겠죠. 어쨌든 3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뜻이 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이 어제 출마 선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존경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및 국무총리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 전쟁의 적임자로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후보는 바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호남의 상징적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동시에 지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호남 당협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김우식 교수님, 한 총리가 호남 출신이에요? 전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일각에서는 이제 한 총리 대망론 차출설이 나오는 게 지금 같은 국가 이기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 경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그동안의 커리어가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다가 또 플러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 중에 호남 출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한 18명, 14명의 후보들 중에서도 호남 출신은 없어요? 있긴 있죠. 이정현 같은 이정현 경우는 후보가 이제 있군요. 호남 출신인데 그건 이제 경선에 출마한 분들이고요. 그렇구나. 공식 후보로 선출된 그렇군요. 분 중에는 호남 출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기도 이제 전주의 당협위원장께서 몇 분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소속의 대선 후보로서 오히려 호남 출신이 하면은 호남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오히려 지역주의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도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현역 의원 30명이 한대행을 지지할 거다라는 아까 한 영남 의원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30명은 원래 오세훈 후보 정도를 뭐 지명했을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한덕수가 뜨기 전에는. 네네. 근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로 트렌드가 아주 좀 좋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내 인사로서는 역부족이다라는 네네. 인식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네. 새로운 인물로.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이제 뭐 트럼프를 앞세워서 통상 이런 것을 앞세워서 한덕수 총리 무난하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 뭐 박영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역으로 보면 전북 분위기 때문에 훨씬 소구력이 크다.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력도 있고 경륜도 있고 더군다나 호남 후보라서 가지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렇긴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경륜이 있는 분이라는 뜻은 뭡니까? 저 30명이라고 하는 의원이 한 3분의 2가 허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언제든지 없어지는 저런 그 대망론이기 때문에. 양다리 삼다리도 있습니다. 옛날에 반기문 후보나 그럴 때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의지고요. 의지다. 본인 의지가 있어야지 아무리 뭐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와도 할 의지가 없으시면 못하는 거고 양심적으로 아까 양태정 변호사 얘기했처럼 나는 내 소임의 마지막은 마지막 이렇게 이번 대통령을 잘 뽑아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슈가 퍼졌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네.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영남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나오라 그랬으면 훨씬 좋을 뻔했어요. 영남당에서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아주 호남에 있는 분들이 그 본인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지역주의에 불과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본인도 흔쾌히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